이 포유를 찾아온 손님이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손님은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속은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 그리고 남다른 또 이력을 갖고 계신데. 네, 그 2001년에 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그러시군요. 북한에서는 이제 꽃제비 생활을 이제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북한에서 탈출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18살.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19살이 됐고요. 네. 네. 아까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네. 많이 들은 용어긴 하지만 네. 이 개념이 어떤 거예요? 꽃제비라는 게? 사실 꽃제비라는 용어는 90년대 경제 위기에 네. 북한에서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보다는 일제 강점기 때 용어입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에 불황 세계에서 존재하던 구어체가 해방 공간에서 이게 용어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언어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한 내용이 한국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북한 쪽에서는 정치적인 통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다가 90년대 경제 위기 때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정확하게는 네. 북한 사회에서 가장 이제 하위 계층에 속하는 하위계층. 집단이고 동시에 어떠한 체제나 통제 질서로부터 이탈이 된 집단을 이탈이 이제 되고. 꽃제비라고 이제 네, 칭할 어디 수가 정착하지 있습니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쫓겨다니거나. 불황의 네. 삶을 전전을 하는 분들이죠. 네. 네. 꽃제비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꽃제비 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사실 가장 큰 충격은 제 어머님이 원래는 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5살에 이제 새어머님이 들어오셨고 네. 제 위로는 2살 위인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이 이 엄마는 새엄마야라고 하는 걸 제가 7살 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형은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구분이 안 돼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차니까 이제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동안에 새엄마가 했던 모든 행동이 이제 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의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떠돌아가는 형이랑 같이. 네, 그렇습니다.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신 건데, 네. 그러면 막연히 탈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계기는 제가 이제 1990년대 말에 경제 위기가 굉장히 네. 심각했던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그때 넘어다니게 많이들 됐고요. 네, 먹을 거 그렇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많이 넘어다녔는데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경찰에 체포가 되고 네. 체포가 돼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게 몇 살 때인 거예요? 그때가 17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17살에 처음 감옥을 잡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이제 감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확히 더 따지면은 이제 1998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999년 12월까지 감방에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교도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네. 북한에서는 이걸 교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교화소에서 1999년 12월부터 다음에 7월 6일까지 감방 그 수용 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그렇죠. 미성년자였죠. 북한은 헌법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규정하는 건 만 17세 이상부터 네. 성인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만 17세가 안 된 상황에서 체포가 됐고 체포가 된 다음에 해를 넘겨서 생일이 지나자 그랬구나. 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화소를 가기 전인 한 1년간의 그 기간 안에는 감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감방에 공식적으로는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로 얘기하면 군 경찰서로 네. 이관되기 전에 지역 작은 곳에 파출소 개념 그런 감방에서는 약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거기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에서 군안전부로 이관이 됐고 군안전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해서 약 6개월 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나마 그 안에서는 조금 나아진 거고 그 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죠. 사실 뭐 그 안에서 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폭력에 의해서 굉장히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래요. 그러한 이제 삶을 겪게 돼요. 근데 사실 그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도 네. 경제가 어렵고 다들 배고파서 중국으로
먹을 거 구해서 간다. 법을 어기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97년경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을 넘어가는 거는 조국 반역죄로 이제 네. 규정을 했었으면, 다시 말해서 조국을 불법적으로 버리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범으로 원래는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형을 했고, 그래서 아니 조국이 시범 먹여주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사형을 막 집행을 하다 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아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경부터 이 그 정치범에서 경제범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저처럼 넘어갔다 온 사람들은 네. 3년형이라는 이제 형을 주는 거죠. 네. 117조 1항이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19살 때 석방이 네네, 그렇습니다. 된 거죠. 사실 이제 2000년 7월 6일에 제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올 때 제가 받은 돈은 5원이었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했던 일에 대한 대가가 북한 돈 5원이었는데 당시 그 5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뻥튀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뻥튀기를 요만한 컵에다가 하나 하면은 3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탕 한 알이 1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사탕 두 알에다가 뻥튀기 한 컵이면 우리는 한 1,000-2,000원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한 1년 8개월의 감옥 생활이 5원에 이제 중지부가 됐고. 아이고. 그래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걸 사 먹었습니다. 그 5원으로 고생했던 대가가 네. 이제 그거였는데 나와서 어차피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가족도 안 계시고 이제 형도 행방불명이었고 네. 그다음에 누가 날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한 형네 집에서 한 달 동안을 머무르면서 몸을 조금만 추스립니다. 네. 나올 당시에는 이제 35kg도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0보 정도만 걸으면 지쳐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조금 추스르고 그 해 8월 11일 날에 제가 다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북한 내부에서의 이제 감시망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얘가 몸이 괜찮아졌네? 그럼 다시 그렇죠 말하면 공장으로 네. 회사를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탈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탈북하기 전에 탈출 시도하기 전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나요? 원래는 고아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고아원은 정규 학교고 그래서 네. 이제 정규 학교 과정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1998년 3월에 이제 교육제도가 조금 바뀐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9월 졸업, 8월 졸업, 9월 입학이었는데 이게 3월 졸업, 4월 입학으로 그러니까 바뀐 집을 떠나서 그 고아원에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건가요? 1995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이제 고아원에다 넣었습니다. 저희 형제를. 네. 왜냐면 사회가 너무 이제 심각하고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아버님도 저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넣었는데 고아원에서는 이제 고아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식량 경제 위기가 전국화돼 있었기 네, 때문에 영양실조라든지. 네, 심각했습니다. 네. 특히 96년, 97년에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두 번째 그 탈출은 성공을 한 거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넘어가서 한 3개월 동안을 아는 사람들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몸을 추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중국에서 마음을 먹고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사실 그동안에는 머릿속에서 한국행이라고 하는 건 지워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네. 언제든지 잡히면 매 맞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우고 살다가 중국에서 한 7개월 만에 이제 한국행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저희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중국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네, 네. 그분이 탈북자분들을 이제 모아서 숨겨주고 네. 있었는데 여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아.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탈북자 가족이 한 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감시가 네. 시작됐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탈북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 대대적으로 아하. 추진이 됐고 더 이상 이제 장로님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네네.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으니 너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한국을 간다 비밀리에. 네. 그렇게 해서 5명이 정확히는 3명이 모였고요. 네. 그 중에 갑자기 아기가 하나 3살짜리가 참여를 했고 또 우연찮게 출발하는 날에 이제 12살짜리라고 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같이 부모님 없이 아이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남자아이의 부모님은 한국에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남겨진 없었고 아이를. 네. 네. 어머니는 북에서 돌아가셨고 12살짜리 남자의 아버지는 한국에 왔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브로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는 선의의 그 사람한테.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렇죠. 도와주신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총 5명이 이제 출발을 하게 네. 되고 3살짜리 부모가 탈북자분인데 아. 둘 다 네. 이제 탈북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길을 좀 찾아서 그 길을 저희보다 하루 먼저 출발을 하게 근데 아이는 못 데려갔고 네. 위험하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네.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부모님 둘은 먼저 출발을 해서 먼저 가시고. 이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죠. 아, 공안에 이런. 체포가 됐고 저희만 국경 도시에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확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마냥 얘기만 듣던 네. 국경에서 뭐 북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이고 일단 국경에 가면 또 누구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전혀 그 다음에 없었어요. 어떻게 플랜을 어떻게 짜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엄청나게 고민이 됐습니다. 5명이 모여 앉아서 일단은 성인이 누나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한 형님이 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내가 그때 당시에 19살이었는데 그렇게 3명에서 앉아서 논의를 한 결과 결국에는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한창 이제 뭐 그냥 마냥 길 가다가 오른쪽에 논밭이 있는데 논밭으로 들어가면 논밭에서 한 1시간에서 2시간만 가면은 사막이 나온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지도도 정확하지도 않고. 네네, 네. 그러면 국경이 어디 국경이에요? 내몽골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내몽골은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곳인데 내몽골 지역을 보면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 몽골이 있고 네네. 이쪽이 내몽골 지역인데 내몽골 지역의 동북쪽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몽골 쪽으로 가려고 처음부터 그렇죠. 계획을 세운 네,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이제 잡혀버리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들어섰습니다. 네. 큰 생수통을 3개 들고 아이는 아빠랑 누나하고 형님이 없고 12살짜리는 내가 손목 잡고 갔고 그래서 사막을 18시간을 걸었습니다. 밤새. 그럼 뭐 그래서 먹을 건 있었나요? 저녁에 갈 때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국경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날 돼도 국경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네. 아침에 보니까 해가 오른쪽에서 뜨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잘못된 방향으로. 네. 해가 원래는 등 뒤에서 떠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뜬다는 건 우리는 국경을 옆에다 두고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왼쪽으로 틀어서 걷기 시작해서 낮 12시에 저녁에 정확히는 7월 2일날에서 5일날 저녁 8시, 7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12시에 이제 몽골 국경에 거의 도착해요. 몇 시간 걸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시간 거의 걷지 않았을까요? 더 걸었으면 사실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한 10시간, 12시간 되지 않았을까. 그때가 네.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7월 5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7월 6일날 낮. 여름에 네. 그 사막을 걸으신 네. 거예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네.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7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시점이었거든요. 몽골 사막이. 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네. 사실 몽골 국경을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은 바닥이 났고 네. 몸은 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몽골 사막에 비가 고인 그러니까 네. 썩은 물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짐승들 똥이 이제 잔뜩 있는 그런 물도 이제 마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몽골 국경을 발견하게 됐고 건너가면은 저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니까 똑같이 사막인가. 아. 철조망 4개를 건너서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똑같이 사막이었고 멀리에는 이미 저희는 거의 다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멀리에는 항상 신기루가 자꾸 아. 네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산업 공장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는 기찻길이 보이고 네. 또 바다도 보이고 계속 허상이 이제 네네. 신기루가 계속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죽기 직전에 사실 먼 거리에 있는 게루 같은 그러니까 이게 바위인지 게루인지를 구분이 못할 정도로 게루가 그 몽고인들이 사는 맞습니다. 그 숙소죠. 몽골 네. 분들이 이제 사는 집인데 전통적인 가옥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이게 바위인지 네. 게루인지를 구분하기 자꾸 어려운 신기루로 상태. 또 보이고 네네네.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못 가면은 죽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을 남겨두고 내가 조금 더 정신이 온전하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 보겠다. 가보겠다. 내려갔다가 사막이 이렇게 경사 쭉 어마어마하게 내려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고 혹은 이제 게루가 아니면 네. 올라오기 다시 힘들죠. 올라올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내려가 보겠다. 음. 천천히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내려가니까 실제로 게루가 있었던 거죠. 게루에 산자를 뜯고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고 네. 그 안에 물독에 물이 있는. 아. 그래서 그 물을 살았다. 가지고 음. 퍼가지고 가서 다 나눠 먹었습니다. 음. 저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실컷 퍼먹고 네. 물을 따로 담아서 나눠 먹고 아이까지 다 먹었는데 물을 먹고 나니까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 이제 그렇죠. 지친 거예요. 네. 끝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고 누나가 먼저 아기를 데리고 아시만 하면 누나가 먼저 내려가서 씻고 네. 물을 적셔가지고 그 당시 근처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게루에도 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물을 적셔가지고 누나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교대로 내려가고 그래서 젖은 옷을 아이한테 입히면 살아날 거다. 네. 그랬는데 그 오는 사이에 우리가 돈불에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울면서 그 짧은 한 3분에서 한 5분? 물론 거리를 보면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는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긴 시간을 버티고 있다가 짧은 그렇죠. 시간에. 참 화가 나는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로 이제 목숨을 나눠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요. 몽골까지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물까지 먹었고 또 그렇게 이제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허무하죠. 네. 허무하네요. 그래서 그때만큼 그렇게 처절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이제 넘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몽골 사막을 건너면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상황은 가장 이제 제 삶에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이제 처참했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죽음 앞에서. 그래서 그 저녁이 다 돼서 이제 국경 수비대가 차를 가지고 이제 지나다니다가 저희를 발견한 거죠. 저희가 이제 막 소리치고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내려서 그 수비대에서 1차적으로 저희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우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고 한국 사회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다 우리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정부에 연락을 취했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당시에 이제 몽골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네. 시점이었기 네. 때문에 다행이네요. 저희를 받겠다. 오히려 네. 북한도 쫓아낼 수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몽골 대사관에서 저희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죠. 네. 2달 만에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아유, 그렇게 정말 죽다 살아난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이제 몽골 사막을 건널 때는 뭐 하느님이 되고 다 빌었어요. 이게 하느님이든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이제 기도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그런 것보다도 절실함을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게 결국에는 이제 기도였죠.